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내 능력이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여자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웃기지 마. 그냥 커피나 타오라고 해. 그 말은 내 상사, 김 팀장의 입에서 나왔다. 10년 경력의 나, 박지은을 향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억지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 한국 IT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내 인생은 늘 이렇게 시작됐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이 회사에 들어왔다. 남자들로 가득한 업계에서 여자로서 살아남는 건 전쟁이었다.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다. 밤을 새워 코드 짜고 아키텍처 설계하고. 동료들은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곤 했지만 나는 참았다. 팀워크잖아 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 팀워크는 일방적이었다. 내가 제안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계획이 성공했을 때 공은 항상 남자 동료들에게 돌아갔다. 지은 씨 덕분에? 아, 그건 운이 좋았지. 그런 말들이 쌓여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한 몸으로 혼자 울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만두지 않아? 집에서 쉬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직업이 내 전부였다.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셨고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나는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걸까? 그날 회의 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얘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참아야 했다. 더 큰 무언가가 올 때까지. 시간이 흘렀다.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2,500만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객은 글로벌 기업,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팀은 흥분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내 전문 분야였으니까. 그런데 김 팀장은 나를 배제했다. 지은 씨는 서포트나 해. 주요 설계는 우리는 남자들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끓었다. 그들의 계획을 보니 기본적인 보안 홀이 뻔히 보였다. 말할까? 아니, 이번엔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의 오만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매일 회의에서 그들은 내 의견을 무시했다. 지은 씨, 그건 과민 반응이야, 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메모를 했다. 그들의 실수 목록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혼자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내 클라우드 모델은 완벽했다. 하지만 공유하지 않았다. 왜? 그동안 내가 당한 모욕 때문이었다. 여자라서 약해. 경험이 부족해.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는 그들이 나 없이 못 사는 걸 보여줄 때였다. 한 달 후, 문제가 터졌다. 테스트 단계에서 시스템이 다운됐다. 고객 측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이게 뭐야? 보안이 뚫리네. 김 팀장이 창백해졌다. 회의실은 혼란 그 자체. 동료들은 서로 탓했다. 그때 사장이 나를 불렀다. 박지은 씨, 당신 클라우드 전문가잖아. 도와줄 수 있나? 나는 속으로 웃었다. 드디어.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프로젝트 리더가 됐다. 그 순간 김 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봤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이제 내가 주도했다. 내 계획대로 재설계? 동료들은 따랐다. 어쩔 수 없이. 지은 씨 아이디어가 좋네. 이제야 인정. 너무 늦었다. 나는 그들의 과거 발언을 하나씩 떠올리며 더 엄격하게 지시했다. 이 부분 다시 해. 당신들 실수 때문에 그들의 눈빛에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건 내 차례였다. 집에서조차 그 감정을 곱씹었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했지? 그 질문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내 내면의 갈등이 깊어졌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참아라, 여자는 강해야 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 한 번 김 팀장이 사과하려 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늦었어요. 그 말에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좋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다. 클라우드 계획이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나는 매일 새벽까지 일했다. 동료들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했다. 이 부분은 AWS 대신 애저로 인해 결정은 정확했다. 고객이 만족해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늘졌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 내게만 돌아가야 했으니까. 회의에서 사장이 칭찬할 때 나는 팀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제 설계 덕분입니다. 그 말에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불편함이 느껴졌다. 과거를 돌아보니 입사 초기부터 그랬다. 신입 때 선배가 내 코드를 베껴 상 받았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배울 기회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 후로 반복됐다. 승진 기회, 프로젝트 리더 자리. 항상 남자들에게 갔다. 여자는 가정 때문에 그런 핑계. 나는 결혼 후에도 일했다. 아이 없이. 그런데 왜? 내 희생은 왜 무시됐을까? 그 분노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한밤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다. 왜 나만? 하지만 곧 닦아냈다. 이제는 약해지지 않을 거다. 다음 날 김 팀장에게 직접 말했다. 당신 때문에 프로젝트가 늦었어요. 사장님께 보고할게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씨,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프로젝트 중간 점검에서 내 계획이 빛났다. 비용 절감 20%, 효율성 30% 향상. 사장이 박수를 쳤다. 박지은 씨, 당신이 구원자야.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동시에 빈곤했다. 이 성공 뒤에 숨겨진 내 고통을 누가 알까? 동료들은 이제 나를 피했다. 좋았다. 그들의 웃음이 사라진 게 변곡점이 왔다. 고객 미팅에서 김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끼어들었다. 그건 제 설계예요. 팀장님은 반대하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고객이 웃었다. 잘 됐네. 박 씨 덕분에 김 팀장의 눈이 불타올랐다. 미팅 후 그는 나를 불렀다. 너무 나갔어. 나는 대꾸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 장면을 되새겼다.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두려움과 쾌감이 섞였다. 이게 복수인가?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과거 프로젝트 파일을 뒤졌다. 김 팀장의 실수 증거를. 그리고 사장에게 보고했다. 이 때문에 지난번 실패했어요. 사장은 충격받았다. 김 팀장은 경고를 받았다. 내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갇히게 할까? 어린 시절, 어머니가 원수는 갚아야 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참아야 해라고. 나는 중간 어디쯤이었다. 하지만 이제 선택했다. 갚을 거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왜 갑자기? 나는 웃었다. 항상 그랬어. 당신들이 몰랐을 뿐.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내 리더십 아래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더 계산적으로. 친구들은 걱정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이게 나야. 이제야 깨달았어.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는 앞에 서서 설명했다.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보안과 스케일링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감탄했다. 계약 서명. 성공이었다. 사장이 나를 안아줬다. 고마워, 지은 씨. 그 순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미팅 후 김 팀장이 다가왔다. 축하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비웃음 덕분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그날 저녁 회사 파티에서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좋았다. 그들의 후회가 보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정말일까?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밤새 꿈을 꿨다. 과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깨어나니 결심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지 않을 거다. 내 가치가 인정받는 곳으로.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장이 만류했다. 왜? 승진줄게. 나는 말했다. 늦었어요. 저는 제 길을 갈게요. 나가면서 김 팀장을 봤다.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그게 내 마지막 복수였다. 새로운 시작. 프리랜서로 독립했다. 클라우드 컨설턴트. 첫 클라이언트가 왔다. 이전 회사 경쟁사. 아이러니했다. 내 지식이 그들을 도왔다. 소문이 퍼졌다. 박지은, 그 여자 건축가. 대단해. 과거 동료들은 이제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는 만족감을 줬지만 공허도 남겼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았다. 복수는 독이야. 너를 변화시켜. 맞았다. 나는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외로워졌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이 물었다. 행복하니? 나는 웃었다. 네, 이제야. 시간이 지나 이전 회사 뉴스를 봤다. 김 팀장 해고. 프로젝트 후속 문제로. 내 보고서 때문이었다.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다. 인간이란 게 그런가? 복수 후의 감정은 복잡했다. 새 프로젝트에서 젊은 여직원을 만났다. 그녀가 비슷한 고통을 호소했다. 나는 조언했다. 참지 마. 내 목소리를 그게 내 변화였다. 복수가 나를 깨우친 교훈.
독립 후 삶이 달라졌다. 매일 자유롭게 일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과거가 떠올랐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비웃음 뒤에 숨긴 불안. 어쩌면 그들도 피해자였을까? 한국 사회의 압력. 남자로서의 역할.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내 상처는 진짜였다. 한 컨퍼런스에서 김 팀장을 만났다. 그는 초췌해졌다. 지은 씨,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사과했다. 내 잘못이었어. 성차별이었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알아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헤어졌다. 그 만남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이제 나는 강연을 한다. 여성 엔지니어의 도전, 내 이야기로. 청중이 공감한다. 그게 내 복수의 완성. 개인적에서 사회적으로. 몇 년 후, 내 회사가 생겼다. 작은 스타트업. 여성 중심. 우리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든다. 성공적이다. 과거 동료 하나가 지원했다. 나는 거절했다. 미안해요. 우리 문화와 안 맞아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마지막 복수였다.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가끔 그 2,500만 달러 프로젝트를 떠올린다. 그게 내 전환점이었다. 비웃음에서 일어선 순간. 이제 나이 들어 후배들을 가르친다. 능력을 증명해.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오 내 조언이다. 복수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평화롭다. 가족과 시간 보낸다. 행복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그 상처가 남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결국 나 덕분에 배웠다. 하지만 나도 배웠다.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아직도 참고 계신가요?